나폴리에 왔습니다. 길 건너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여자가 옷무더기 앞에 서 있는데 뭔지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투성이 hands are trembling right now, right now. 벌거벗은 비너스가 난감한 자세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옷 앞에 서 있는 이 작품은 현존하는 이태리 최고 작가들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 비너스 오브 더 렉입니다. 누더기 비너스 정도 될까요?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는 제가 피렌체에서 여진 작품 비에트로 프론트를 통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딱 봤을 때 같은 작가의 작품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방향성이라고나 할까요? 힘의 대립, 대조는 두 작품 모두 명확해 보입니다. 비너스 오브 더 렉은 1967년 원본이 제작되었고 이후에 여러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는데 보시는 작품이 가장 큽니다. 이 작품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이 자리에 세워졌었는데 설치된 지 2주 만에 누가 불을 질러서 홀랑 타버리게 됩니다. 작가 피스톨레토는 나폴리 시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자리에 다시 제작하기로 해서 올 1월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나폴리를 찾았다가 방화 사건 때문에 아쉽게도 못 보고 돌아가야만 했었는데요. 작품이 다시 설치되었고 다음 달 6월 22일까지만 전시된다는 소식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불이 나게 지나가는 비행기를 잡아 타고 이곳 나폴리로 날아왔습니다. 작가 피스톨레토에 의하면 이 작품은 대조를 통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벽함과 불완전함, 먼 곳과 가까운 곳, 고대 조각상과 신고전주의, 개성과 다중성 등등 다 뭔 소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이 작품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대 소비 사회의 문제점, 특히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자라나 H&M 같은 일명 스파 브랜드들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작가 피스톨레토는 불타버린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 마치 잿더미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듯한 불굴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리 시장 조이타노 맨프레디는 인터뷰를 통해 나폴리가 이뤄내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나폴리는 널리고 민주적인 모두를 위한 무료 미술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폴리 하면 마피아, 소매치기 아니면 피자, 먹을 거 많은 동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번의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미술의 핫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왠지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만 같은데요. 아무쪼록 나폴리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열린 미술관, 지붕 없는 미술관, 길바닥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베니스에 왔습니다. 사실 베니스는 제가 그닥 좋아하는 동네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진작에 맛이 가버린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이때 이 사람 미어터지는 동네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발렌시아 영상에서 이 작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스페인 출신 작가 마노놀로 발레스의 2005년작 어린 마르게리타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나오는 마르게리타 공주를 오마주해서 제작하게 된 작품인데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서 특별히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 작품을 여기에 전시하기로 했을 때 처음에 결정할 때 베니스 역사보존협회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로 치자면 광화문 광장 정도 되는 곳인데 이곳에 스페인 작가의 작품을 그것도 컨템포러리 작품을 전시한다는 건 베니스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해치는 짓이다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광장으로 덩그러니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공공미술의 또 하나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전시는 어린 마르게리타 13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작품인데, 늘어놓은 전시인데, 잘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마르게리타와 뒤에 있는 마르게리타의 크기와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좀 큰 거를 느껴보셨나요? 요거와 이거. 자, 크기만 클 뿐 아니라 보시면 그 어깨에 뽕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뽕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보시면 거의 뽕이 없는데 이거는 보시면 어깨에 뽕이 왕창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 큰 마르게리타 하나와 사이즈가 조금 작은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간 마르게리타 12개. 여러분들 뭐 감 오시는 거 없나요? 예, 예수와 12제자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요거는 그 길미 피셜입니다. 길 피셜인데 제가 요거를 레퍼런스를 찾아보느라고 꽤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거기에 대한 말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뭐 누가 보더라도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12개 하면은 예수와 12제자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I try playing it cool, though you have your ways. You know what you do. I'm higher than ever. 떼약볕 아래서 촬영한답시고 한 몇 시간을 그냥 왔다 갔다 사람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좀 진이 빠집니다. 날씨도 덥고 점심도 안 먹고 일단 어디 가서 어디 앉아서 뭐 좀 먹고 마시고 다시 와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뭘 얻어먹나. 뱅크시 횃불을 든 난민소년 작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는 항상 그 자리에. 저쪽에 가면 제 단골 티켓티실이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갈랍니다. 갔다 가야 되나? 귀찮아. 다 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다리 옆에 있는데 이 작품은 1919년에 갑툭튀한 작품인데 그때 당시 2019 베니스 비엔날레가 오픈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로 베니스 비엔날레 김을 확 빼버린 그런 작품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유럽이 난민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파했었는데 201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도 뭔가 난민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래서 뱅크시가 이 자리에다가 저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작품의 이름은 횃불을 들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 소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품이 물가에 설치가 되어서 수위에 따라서 물에 잠겼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허리 아랫부분이 많이 손상된 걸 볼 수 있는데 베니스시 당국하고 건물주하고 본격적인 작품 보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제가 작년에 접한 것 같은데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접한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하여간 잘 좀 해서 보존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건물은 건물주가 매물로 내놨다가 뱅크시 작품이 나타나서 부랴부랴 매물에서 걷어들인 뭐 뻔한 뱅크시 스토리죠. 그런 건물로도 유명한데 1층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건물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덥고 사람 많아서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작품 보고 오랜만에 왔더니 좋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밀라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차 네, 16 델타 이건 거 같은데 왜 사람이 없지? 이상하네. 밀라노 가는 게 맞는데 왜 사람이 없는 거죠? 괜히 불안한데? 이분
요즘 아주 핫하시죠? 지금 피렌체에서 열리고 있는 독일 작가 안젤른 키퍼의 펄린 엔젤, 추락천사보다는 타락천사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묵직한 색채와 질감, 보기만 해도 두툼한 게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세기말적 서사가 압도하는 뭐 이런저런 어려운 미술 용어 써가며 아는 척하지 않아도 뭔가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제왕스럽다고 하면 느낌이 딱 오는 전형적인 안젤른 키퍼의 작품인데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널려있는 아랫부분과 황금색으로 빛나는 윗부분에 확 띄는 대립이 속세와 천국, 뭔가 찌들어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는 우리 세상과 그 위에 고고히 날개를 펴고 천국을 날고 있는 듯한 천사의 모습이 글쎄 뭐랄까요, 거룩해 보인다기보다는 날 비웃는 것 같아서 좀 얄미워 보이는 게 솔직히 그닥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성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천사장 미카엘과 타락한 7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미카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락한 7천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작품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못 봤는데 편집을 하던 중 이게 보이네요. 작품 사이즈에 대한 안젤른 키퍼의 2019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면, 키퍼는 자신이 큰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미술 투기가 싫어서 자신의 작품을 예술시장 밖에 두고 싶었다는 뜻인데, 9m가 넘는 그의 작품을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소돔이나 크리스티 경매장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키퍼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갤러리들에게 프리즈 같은 글로벌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한성깔 하십니다. 전시 공간이 팔라초 스트로치는 르네상스 말고 다른 얘기하면 잡혀가기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의 이곳 피렌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컨템포러리 작품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뭐 제프 쿤즈를 비롯한다 하는 컨템포러리 작가들 중에 여기서 전시하면 안 한 작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제가 이곳, 정확히 말해 이곳 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번 전시 때마다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중정에 무료로 전시한다는 점입니다. 뭐 사실 피렌체 오시면 빡빡한 일정에 구경할 것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은데 꼭 전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중정에 전시된 작품만 보시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3월 시작된 이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다비드상에서 걸어서 한 7분 거리니까 한번 쓱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르네상스 그 자체인 피렌체에 동시대 가장 핫한 컨템포러리 전시 또한 열리고 있다는 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피렌체의 이러한 시도가 근본주의에 빠져 옛것만 고수한 채 한낱 관광지로 전락해 점점 잊혀져가는 그저 그런 옛날 도시들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에서 몇 년 만에 피렌체를 다시 찾은 소설가가 피렌체는 그대로인데 나만 변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렌체는 항상 새롭게 변해왔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다고.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여기는 제가 집에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종종 들리는 곳인데, 올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각 잡고 나왔습니다. 클라스 오덴버그의 1994년작 뒤집어진 카라와 타이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 최대 금융기업들 중 하나인 디지뱅크 사옥 앞에 세워졌는데, 뭐 이런저런 구차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딱 오시죠? 이 동네는 프랑크푸르트 대표 금융지구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물 앞에 금융맨들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넥타이, 그것도 숨도 못 쉬게 와이셔츠 컬러를 꽉 졸라맨, 그런데 그걸 확 뒤집어 버린 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반항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작품이 워낙 커서 바로 앞에서는 전체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길을 건너오니까 한눈에 시원하게 볼 수 있긴 한데,
왠지 뒤에 서 있는 강압적인 건물 앞에 맥없이 늘어져 있는 넥타이가 직장인들의 애환이랄까요, 고충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좀 짠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고개를 약간 쳐들고 상대방의 급소를 노리고 있는 코브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근처에 쾰른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올덴버거의 또 하나의 명작이 있죠. 여기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기차역도 가깝고 하니까 내친 김에 뭐 표시간이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그 프랑크푸르트 중앙역만의 또 감성이 있어요. 편도의 79유로 좀 비싸긴 한데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작품은 봐야죠. 사람 많고요. 지난번에 베니스에서 사람 없는 차를 탔다가 당황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어서 19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니까 뭐 슬슬 걸어서 동네 구경하면서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거 나오자마자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쾰른 대성당. 저는 쾰른은 처음입니다. 뭐 어쨌든 저는 작품 보러 왔으니까 성당은 혹시 뭐 시간 나면 성당은 뭐 생각보다 작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중심가에 있네요. 작품이 워낙 커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커요. 클라스 오덴버그의 2001년작 떨어뜨린 아이스크림 드롭드 콘입니다. 이게 보기는 단순한 아이스크림이지만 평론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대략 정리를 해보자면 작품이 설치된 건물이 쇼핑센터이고 콘 부분이 교회 첨탑을 비유한 것이라는 얘기인데, 쇼핑센터는 종교화되어버린 현대 자본주의 소비 문화의 성전 같은 곳이고 그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은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처럼 곧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들 하는데, 제 느낌은 어렸을 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서로 천천히 핥아 먹으며 아껴둔 마지막 한 입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그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 보시는 것처럼 콘의 뾰족한 손잡이 부분이 아까 여기서 나오자마자 보였던 쾰른 대성당의 첨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당을 먼저 봐야 이게 작품이 느낌이 있네. 여러분들 성당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어왔는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 누구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갸르트 리터입니다. 이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돈이 막 들어와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10번도 더 찍은 나는 왜 아직...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보시는 작품은 프랑크푸르트 한복판 윌리 브렌트 플라자에 세워진 것인데, 유로화가 도입된 2001년 독일의 예술가 오트마 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당시 유럽은행이 자리잡고 있던 유로타워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작품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돈 표시에다가 그닥 예술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설완전소 간판 같아 보이는 게 처음 세워질 때 말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 사진을 찍고 가는 포토스팟, 프랑크푸르트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루머가 생긴 이후로는 프랑크푸르트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핫스팟이 되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보긴 뭐 그냥 간판떼기 같아 보여도 1년 유지비가 25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작품을 관리하던 프랑크푸르트 문화협회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고 결국 2022년 작품을 경매에 올리게 됩니다. 작품의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군침을 흘리던 곳들이 많았는데요. 재밌는 건 워낙에 낄낄빠빠를 모르는 프랑스가 이 작품을 파리로 가져가고 싶어서 눈독을 들였는데, 작품을 가져다 놓고 지네가 유럽 경제의 중심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또 독일에서 그 꼴은 못 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엔 작품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술성, 작품성 운운할 땐 언제고, 안 그래도 노잼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그나마 구경거리 하나 있는 걸 꼭 내다 팔아야 하느냐는 작품 이전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구세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의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난 것인데, 이게 또 좀 애매합니다. 카이즈라는 회사인데 그 유명한 크립토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현실화폐를 구해준다고 해야 되나? 가상화폐가 현실화폐를 접수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셈인데, 카이즈는 단지 지역 문화를 지키고 마케팅적으로도 괜찮아 보여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뭐 어쨌든 작품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촬영을 끝낸 후 작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앉아서 맥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독일이니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각 잡고 미술관에 가서 뭔가 아는 듯한 표정으로 걷는 우아한 걸음을 제가 감히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미술관을 가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누군가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 속에 쓱 한번 쳐다보고 씩 한번 웃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작품 같아 보이지도 않는 간판떼기 같은 돈마크라도 그 어떤 미술관의 그 어떤 명작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작품이고, 그곳이 바로 진정한 미술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은 눈을 부라리며 미술관 안으로 커피 한 잔 들고 들어갈 수 없게 할 테지만,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프링글즈에 맥주를 빨며 해질 때까지 영업시간 끝났으니 빨리 기념품 사가지고 좋은 말 할 때 꺼지라는 협박 방송 없이 작품을 볼 수 있는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길바닥 미술관입니다.